메리츠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 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네. 내일 모레가 벌써 12월이에요. 내일 모레요? 네네. 진짜요? 네. 12월 1일이니까 오늘이 29일이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그러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12월 되면 뭘 합니까? 12월 되면? 네. 올해를 크리스마스 좀 선물. 네. 생일 선물. 네, 제 12월 생일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네. 올해를 좀 정리하고 네, 내년도 그래야죠. 시장에 네.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도 하시고 관련해서 뭐 3프로TV 영상도 보시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 이맘때에도 이 메리츠증권과 했었죠. 함께 이 내년도 시장 전망 그리고 업종별 투자 전략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맞아요. 이런 강의가 있었는데 올해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관련한 강의를 또 주옥 같은 강의를 준비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올해도 이 단단하게 내년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작년에 강의도 많았고 네. 교재가 있었어요. 교재가 오. 이만큼 책이. 그래서 교재 보시고 네. 강의 보신 분들이 아마도 올해 투자 잘했지 않았을까 생각되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3프로TV와 메리츠증권이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영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현입니다. 지난 주말에 네네. 저희는 이제 세미나 하면서 굉장히 많은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을 만났는데 네.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시장이 한 번에 이렇게 출렁임이 심하면 네. 겁이 나요. 그렇죠. 시장이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죠. 완만하게라도 그렇죠.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또 냉정히 현실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3대 지수가 훅 떨어져 갖고 지난주 주간으로 떨어졌지만 사실 주간은 떨어졌다기보다는 그냥 하루 그것도 반나절 만에 주가가 많이 좀 무너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가장 극명한 것이 이제 애플 같은 것이 9일 연속 상승, 닷새 연속 사상 최고가였는데요. 네. 그래서 3%가 떨어지면 모는 게 떨어졌죠. 그래서 아마 7시간을 보셨겠지만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라간 것이 굳이 올라간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모더나나 파이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파이자 이런 것들은 더 백신을 하겠죠. 뭐 새로운 것도 만들고 모더나 이미 내년도 초반이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뭐 가봐야 되는 거고 여튼 안 맞던 사람도 맞고 맞던 사람은 더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주가 올라갔지만 대부분은 다 떨어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포지수 같은 경우에도 무려 54%뭐 역대급으로 많이 올라간 것이 되겠고요. 금년 2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10포인트 초반 수준까지 갔었던 것이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후적인 일이지만 많이 좀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메인 이벤트는 이제 오늘 밤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는 또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우리 또 부산에게 수고해 주시겠지만 여튼 그런 상황이 금요일 날은 사자 팔자 자체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벌어진 일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볼 수 있는 것은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가 자체가 하루에 한 10%, 13%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11주 만에 거의 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금리도 불과 얼마 전에 뭐 1.7이다, 1.6이다, 6.5 그랬는데 이게 1.4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보면 한 12bp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12bp, 13포인트 엄청 금리가 내려간 거고 채권 가격으로 보면 역으로 치솟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융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혼돈 속에 그냥 지나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금요일날 부자에도 보여드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건 이거거든요.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는 초보자건 아니면 오래된 분이건 아니면 10년이 됐건 하루가 됐건 아니면 시작 안 하신 분들도 주식 투자를 왜 합니까? 많은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잖아요. 돈 많이 벌 것 같은 기대감인데 문제는 다 이렇게 직선을 본다는 거예요. 직선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생각을 안 하시고 직선으로 항상 주식을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저축예금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대한민국 5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잖아요. 은행별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가다 떨어지는 것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다리를 건너야 되고 갑자기 비가 와서 홍수가 돼서 배를 타야 되기도 하고 또 떨어지고 그렇죠. 길게 보면 이렇게 가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번 한두 번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나고 나면 꾸준히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잊고 지나가시는 게 아시냐는 거죠. 저희 미주미 꾸준히 보신 분들 그리고 3%도 제가 이거 기회가 될 때마다 보여드렸던 게 때문에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구글에서 reasons to sell 팔아야 될 이유라고 치시면 나오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게 2000년 8년 9년부터 나온 그림인데 그전 것도 있죠. 꾸준히 업데이트는 한 기간이 있는데 보세요. 수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리만 사태도 있었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큰일 날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막상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또 기본적으로 10% 떨어질 거라는 얘기 수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인플레이션이랑 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많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업데이트는 안 됐지만 아마 다음 그림이 나오면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오미크론. 지금을 딱 만약 그린다 그러면 오미크론을 그릴 겁니다. 이따가. 당연히 늦겠죠.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겠느냐? 전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미크론이지만 내년 1월에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거고 2월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3월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항상 팔아야 될 논리는 이유는 5만 가지가 있고 팔게끔 얘기하는 주위에 어떤 겁나게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실제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논리적 숫자라는 것은 또 항상 나옵니다. 무슨 인플레이션이 나오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익이 어떤 기업의 매출이 부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각국이 또 셧다운 할 수도 있고 공항을 막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행 제한을 할 수도 있고 5만 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오늘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금요일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번 주에 또 다른 얘기치고 또 나올 수도 있죠. 또 늘 그렇지만 첫 번째 하락은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 그러고 2, 3일 떨어지면 이제 조정이 깊어지나 또 일주일 지나면 이제 폭락이 남았다. 다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틈을 이용해서 한국 시장 불안하다. 한국 시장도 뭐 얼마까지가 지지선이다. 오늘은 보면 2,900 몇십으로 끝났기 때문에 저는 안 봐도 비디오 같아요. 2,900 지지가 중요하다 또 나오겠죠. 또 2,900 떨어지면 2,800 이거는 진짜 최후의 지지선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 다 겪고 예를 들어서 S&P 500은 3,000, 4,000, 5,000이 가는 거고 다우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그런 걸 다 겪으면서 1,000, 2,000, 3,000 가는 거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명확히 기억나는데요. 2020년 한 6월 정도였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그래갖고 제가 저 유튜브에 그 커뮤니티에 붙였던 사진이 나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뉴스 전문 채널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일요일날 뉴스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1000포인트 지지 어려울 듯. 그게 일요일날 메인 뉴스였습니다. 그게 1300, 400 시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 3000포인트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겁나는 목소리가 더 듣게끔 말이에요. 겁나는 목소리가.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어요. 이걸 방송을 보신 분 중에 미국 주식 꽤 하셨던 분도 계시고 안 하셨던 분 계시고 한국만 국장만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미국이건 한국이건 결국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있거든요. 그게 숫자죠. 숫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MSCI 미국 지수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MSCI 미국 지수는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보여드리겠고요. 이건 미국의 지수고요. 이건 1995년부터의 흐름입니다. 오늘까지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날까지 다 주가가 그려진 겁니다. 이거요. 위가 지수고요. 아래는 MSCI 미국 EPS입니다. 주당 이익인데 이거를요. 제가 이 지금 MSCI 미국 EPS를 제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위아래 보이면 다 똑같다 그럽니다. 아래를 MSCI 미국 지수라고 그래도 맞고 이해를 하고 위에 거를 주당 이익이라고 얘기해도 똑같이 그립니다. 구분을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 부사장님이 못하고 이거 말씀을 안 드리면 구분할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 결국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물론 한국 주식에서는 예외가 되는 것은 이제 코스닥이나 일단 작은 주식들은 예외지만 한국도요. MSCI 미국이 아니라 여기서 MSCI 코리아로 보고 붙이고요. MSCI 코리아의 EPS를 보면 똑같습니다. 이거. 제가 기회 되면 내일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똑같습니다. 결국. 근데 똑같은 걸 부인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의 주시장이 떨어질 수 있죠. 아무도 모르죠. 오늘부터 10% 떨어질 수 있고 20% 떨어질 수 있고 지금부터 30% 떨어질 수 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주당 이익이 30% 떨어진다고 얘기해야 돼요. 심지어 10% 조정 보일 수 있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정확히 매치 안 되지만 내년에 주당 이익이 잘 모르시잖아요. S&P 500 주당 이익이 지금 올해 205달러 정도 나오고요. 내년에 컨센서스가 220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220달러를 보고 우리가 지금 지수를 예를 들어서 4,600이다 가 있는데 이거 아니다. 이번에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내년에 컨센서스가 이게 아니라 200달러도 안 되고 180달러로 갈 거라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컨센서스가 그런 방향으로 내려가면 전화 부사장인데 이거 주식 팔아야 될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다들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수가 떨어지는 게 맞죠. 그렇지만 오미크론의 한 번 뉴스로 인해서 그 수많은 거를 상관없이 뉴스 때문에 겁난다고 해서 다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래서 못하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한국이건 미국이건 딱 생각하실 때는 결국 이익을 보세요. 이익, 숫자.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그다음에 여유를 갖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좀 마음이 그나마 좀 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그럼 이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거든요. 이렇게 현실은 이렇잖아요. 주식시장의 어떤 기대감은 이렇지만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힘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바꿔주게 하는 힘은 딱 두 개밖에 없죠. 미국에서는. 주주 친화 정책이고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늘 저희가 강조드리는 것이 배당과 자사주 기업에 주목하시라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배당하면 뭐가 재미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배당 강의를 해드리고 앞으로도 배당 강의를 꾸준히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배당이나 그리고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하는 것들이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ETF 한두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 딱 대표적인 것이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친화 정책을 주로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뽑아놓은 것 자체가 ETF가 딱 있죠. 예를 들어서 있죠.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이런 거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DIVB라는 게 있습니다. DIVB. 그러니까 꼭 이런 것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 너무 한쪽에만 몰려가지 마시고 분산 투자해야 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원문에서 그냥 제가 번역기를 바로 돌려온 건데요. 배당금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어떤 주주들한테 그래서 뭐랄까 어려울 때도 같이 할 수 있는 힘을 버티게 해주는 힘을 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DIVB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제가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거 역시 12월 25일자로 갖고 온 겁니다. 애플이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 있고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P&G, 엑선모빌, 벅스 해서웨이, 인텔, AT&T, 알파벳까지 수많은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다 들어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이거 ETF를 사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걸 많이 갖고 계시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주시장에서 버틸 힘을 힘을 좀 비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주식이 미국은 ETF조차도 이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은 가격 자체가 한 주가 $40 초반대 이럴 거거든요. 네. 알고 보면 $40, 뭐 $42 정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게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엄청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한 주, 두 주씩 이렇게 사보시면 이런 무브먼트,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하루 이틀 갖고는 알 수 없죠. 3, 4일 갖고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주식들을 꾸준히 보시면서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 지나다 보면 야,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은 괜찮구나. 내가 개별 주식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걸 갖고 오면서 좀 포트폴리오가 안정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한 주, 두 주를 계속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을 보면 한 주, 두 주라는 건 상당히 상징적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한 주, 두 주를 갖고 있는 분은 보게 됩니다. 그걸. 보게 돼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해본 분들은 머릿속으로만 상상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주, 두 주를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도 한번 시간 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DIVB, 그러니까 배당과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지금 사실 근데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종목들이에요. 맞아요. 네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굵직한 종목들이 상위에 있는 ETF이기 때문에 수익률과 또 배당 자사주 매입 이런 지주 친화 정책도 누릴 수 있는 그런 ETF 봤고요. 현실로
돌아온다라는 말이 전 좀 무섭네요. 네, 현실로 돌아오면 이제 저는 많이 보셨겠지만 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빨리 보여드렸습니다. 델타 항공 같은 경우, 델타 항공을 왜 제가 굳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행하면 최대한이 많이 미국의 사람이 많이 하는 건 대서양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대서양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요. 미국의 1위에서는 델타 항공입니다. 그래서 델타 항공은 대표성 있게 보여드린 겁니다. 제일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서양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대표성이 있습니다. 여튼 8% 이상 떨어졌고요. 호텔도 6.5%, 메리엇 인터내셔널. 지금 뭐 카지노랑 큰 상관이 없습니다. 부킹홀딩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부킹홀딩스 불과 한 달 전에 사상 지역가인데 완전히 개파락 계속하고 있죠. 에어비앤비도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역시 네덜란드부터 먼저 했잖아요. 락다운이요. 거기에 이제 오미크론까지 붙은 거죠. 반면에 파이저나 모더나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집콕이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스테이 애톰으로 관련 주식이 좀 올랐잖아요. 좀 오른 게 있는데 이건 아마 한국에서도 좀 오늘 무브먼트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단기적인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어떤 큰 변동성에서 이런 변동성이 계속 가기보다는 저는 결국 이런 것들이 정상적 상황에서 많이 벗어났잖아요. 이럴 때면 이것은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오히려 다 같이 떨어졌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떨어지는데 이유 없이 떨어진 애들 있잖아요. 난 뭐 멀쩡한데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이게 애플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여러분은 판단하실 때 진짜 멀쩡한데 같이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한 달 전에 그러니까 네. 그 여행이 다시 한번 재개될 가능성이 컸지 않습니까? 네네.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뒤로 다시 한번 폭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오미크론까지 나오면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 그 여행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렵지만 어떻게 좀 버텨야 될까 이 구간을? 저는 이제 결국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ETF 같은 거, 어웨이 같은 거 자주 말씀드리는데 어웨이 같은 건 지금 좀 사갖고 기다리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초보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거 사면 초보분들은 앞서 보여드려요.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그림을 원하시잖아요. 초보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부터 사셔야 돼요. 지수부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고 이런 걸 사셔야 되는 거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어웨이나 이런 것들은 길게 보시고 아니면은 난 진짜 올라가는 주식 못 사신 분들 있죠. 사고 나서 기다릴 수 있는 분은 저는 어웨이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아, 지금도 아직도? 왜냐하면 보세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홈쇼핑에서 보면 또 터키 99,000원 팔잖아요. 네. 사람 엄청 많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터키 쪽이 엄청 여행이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99,000원이 이제 그 호텔비 그 비행기 값을 제외한 건데 그래도 99,000원 싸죠. 7박 8일, 8박 9일에 결국 어떻게 했건 간에 호텔비랑 그 버스 값을 포함되어 있다는 데고 안 하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터키 세게 했잖아요. 지난 한 달 전에. 다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주식을 정말 길게 1년, 2년 보신 분이면 거의 할만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상황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편한 거는 지수 사는 것이 맞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이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멘트가 나오지는 않았고 이제 조금씩 오늘부터 좀 나오고 있는데요. 피터 북바는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자체는 지금 변동성이 하루 자체에 해결될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마침 경제 지표, ISM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번 주 말에 나올 고용보고서가 상당히 기대가 됐는데 이런 오미크론 사태 때문에 약간 지금 슬로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지금 조금 한 발짝 물러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오히려 이럴 때 쇼핑 시즌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시장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딱 어려운 걸 보지 마시고 세상 이런 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선 코너에도 나왔지만 오프라인 자체는 작년보다 늘어났지만 재작년보다 여전히 30% 정도 줄어들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수치가 작년이랑 비슷하고 예상치보다는 비슷하지만 그렇게 큰 기대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일간 쇼핑 추이는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사이버 먼데이가 아마 또 사상 최대가 나올 것 같아요. 하루에 100억 달러 이상 나올 것 같은데 딱 재고 부족은 이번에 현실화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 대비 같은 시간 대비 120% 정도가 솔드아웃 된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솔드아웃 됐기 때문에 그만큼 재고가 부족했다는 시각이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 당일날 인기 상품으로 보면 이번에 부사님 별로 안 좋아하시면 피파 22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팔리고 당일날 보면 손흥민 선수죠. 네, 저건 뭐 여러 각국의 별로 이런 거 하잖아. 홍보를 하니까 나왔고요. 에코쇼라는 것이 아마존 상품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히트 상품이 됐고요.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는 흥미로운 거가 오큘러스가 이번에 3대 품목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라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이건 오늘 속보로 나온 것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피파이가 오히려 더 전세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돈 대표도 주요 그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쵸.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21%가 늘어나서 사상 최고가 났다고 합니다. 좀 비슷하던데요? 아 그래요? 의류 및 액세서리가 최고 판매였고요.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 핫 트렌드 인기 품목 5개를 발표했는데요. 가장 뜨거운 상품이 불과 260달러짜리 애들용 카우치인데요. 이게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너겟이라는 건데 불과 26달러인데 이게 완전 변신형이고 애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히트를 쳤다 하네요. 이번에 어떤 그 유기농 뭐 이런 게 하면서 안전 상품이라 하면서 했다고 하는데요.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추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쇼피파이가 됐건 이번에 또 에어팟이 엄청 난리 났다고 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엄청 잘 팔리고 좋은데 주가 같이 떨어졌잖아요. 쇼피파이가 뭘 비싼 걸 떠나서 3% 떨어졌거든요. 그게 왜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겠죠. 먼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좀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할인을 안 해서 비슷한 것 같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거 할인 같이 해야 되는데 노세이 브랜드로 가서 그럼 애프터 블랙 프라이데이를 한번 하세요. 그래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좀 많이 하락해서 많이들 불안해하실 텐데 오늘도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다시 좀 평정심을 찾을 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재미난 농담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시장 좀 도와주면 다시금 우리 장 부사장님의 아재 개그 다시 빨리금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럴 때는 시장을 조금 멀리하는 게 오히려 좀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시선을 다른 쪽으로 좀 돌려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나 잠시 후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맞춰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은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역들이 많이 들어야 될 강의인 것도 그것도 맞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 취준생 친구들한테도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될 거라고 투자 관점, 본인만의 관점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